창원 간첩단 자칭 자주통일민중전위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 완수를 목표로 삼아 비밀리에 활동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간첩단에 내려보낸 지령문에는 윤석열 패거리들의 매국 배족 행위를 폭로 규탄하는 반보수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라 구체적인 지시가 들어 있습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 등 3명은 1심 선고재판 출석에 앞서 자신들의 혐의는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짜집기 해갖고 이런 활동들을 정권 비판하는 거 못하게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30년간 계속 사찰이 진행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공작금 2만 달러도 받았다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금수수 그리고 형법상 범죄단체 결성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건데 각각의 최고형이 10년이고 가중에도 15년이 최고형입니다. 이들은 위원장과 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암호화된 파일로 공작원과 연락하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사 등을 포섭하려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중립과 안전 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라며 장기간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송영길 전 국회 외통위원장의 발언 등은 정보 가치가 낮아 국가기밀이 아니라며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손 씨 등은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끌어오다 선고를 앞두고는 유엔에 정치망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손 씨 등과 함께 기소된 박모 씨는 법관 기피 신청을 내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창원 간첩단에 관련된 단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아무리 뻔뻔한 민주당이라도 조국을 내세우지 못하고 창원 간첩단을 자기 이름으로 내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4월 10일 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는 저런 분들이 다 비례대표를 장악할 거예요. 창원 간첩단 출신들이 비례대표의 의원이 다 될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 B가 없어. 비례정당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각 정당이 어떤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파기라든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정당 이름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지금 하나의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기 사진에 보시면 진보당이 있습니다. 진보당은 어떤 강령이냐? 한미연합훈련 철폐, 한미동맹 파기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로 이 정당입니다. 자, 그런 정당,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등등 이런 걸 주장했던 그동안 광우병 등등 주도했던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당의 강령과 당의 정책으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실 겁니까? 한미동맹 파기 주장하실 겁니까? 자, 그렇게 그런 각오가 돼 있다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만드는 정당에 저런 주장을 당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이름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 그럼 민주당이 책임질 수가 있나요? 그런 것들을 요구를 민주당이 만약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요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 883일 동안 선고가 내리지 않다가 오늘 선고가 3명에 대해서 징역 12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경남 진보연합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간첩단 사건들 다 수사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런 단체가 예를 들어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그 책임 민주당이 질 수 있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민주당은 한미동맹 철폐에 대해 동의하는지 저는 그 입장부터 먼저 밝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정말 저는 이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가 22대 국회 정말 종북, 주사파, 반미 세력, 괴담 세력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 결국 준연동형제 비례대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제 첫 회의가 있었는데 이 첫 회의에서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첫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 면면을 보시면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주사파, 반미, 종북, 정말 괴담 세력 총집결했습니다. 바로 이게 민주개혁 진보, 소위 민주개혁 진보라고 하는데요. 여기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가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들이 다음 국회에 비례대표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비례대표와 관련된 회의를 했습니다. 비례 연합정당 만들기 위한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진성준, 진보당에는 윤희숙 상임대표,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에서 박서군 공동위원장, 그다음 뭐 등등이 어제 참석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저기 이제 사진을 보면요, 왼쪽에서 세 번째가 원내대표로 했던 박홍근이잖아요. 네, 경희대 중학생회 출신이죠. 네, 그86 운동권 출신이고요. 네. 서울 중당에서 3선을 한 사람이죠. 이번에 또 도전합니다. 근데 박홍근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이 누구냐? 조성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조성우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과거 이적단체로 범민련이라고 있었습니다. 범민련의 그 실무회담 대표를 한 사람입니다. 실무회담 대표를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적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최근에도 조성우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결의 하나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우리가 윤미향이 국회의원에 가서 개최한 토론에서 황당무계한 반대한민국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의 전쟁관은 정의 전쟁관이다 이런 발언한 그 정신 나간 놈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그거를 윤미향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단체가 바로 그 조성우가 이사장으로 있는 결의 하나였고, 결의 하나죠. 그 밑에 머리 시원하게 없는 이분 박서군 씨, 저 사람은 뭐 약방의 감초처럼 무슨 좌빨들 추정할 때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뭐 후쿠시마 오염철에서 방류, 뭐 한미일 정상회의 규탄, 박근혜 퇴진 촛불, 뭐 미국산 쇠고기, 뭐 뇌성성 구멍탁, 뭐 제주 해군기지 반대, 한미 FTA 반대,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끼는 데가 없는 저런 사람입니다. 네. 박서군. 천안함 침몰 원인, 뭐 이것도 뭐 잘못됐다 재조사 요구하고 뭐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사진으로 돌아가서 박서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제 진영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참여연대죠. 참여연대.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앞장섰고, 뭐 이태원 참사, 뭐 시민대책회의, 뭐 공동대표 사드 배치 반대, 이명박 정부 규탄, 뭐 이런 거 했던 천안 폭침 당시에 정부 결과를 못 믿겠다 그랬던 인간입니다. 네. 근데 왼쪽이 더 가관이에요. 왼쪽. 네, 왼쪽은 보시면 제일 끝에가 바로 윤희숙 진보당 전 대표가 있습니다. 이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통진당이 어떤 정당이죠? 바로 이제 이 누굽니까? 이석기. 네, 그 이정희. 자, 태극기에 대해서 격려를 하지 않습니다.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니물리안 행진곡을 본인들의 무슨 애국가처럼 해요. 자, 이 그 진보당이라는 단체가 결국 종북 주사파적인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진보당은요, 이 그 어떤 강령이 나면 이 한미동맹 철폐. 이거를 당 강령으로 철폐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요. 한미동맹을 철폐하겠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 네, 철수. 주한미군 철수, 네. 한미동맹 철폐, 그거를 한 거리가 진보당이에요. 아시겠지만 강성이 지금 전주울에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한테 국정기조 바꾸십시오 꽝치다가 입 틀어맞고 나간 강성이 바로 그가 진보당입니다. 자, 저 단체가 지금 진보당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 이 한미동맹 해체하겠다는 강령을 가진 정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용혜인 전문 시위, 아주 오랫동안 시위에 아주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번에 공천돼서 들어왔습니다. 또 이번에 연합해서 이제 공천을 받겠다는 거예요. 새 진보연합 대표라는 이름을 또 바꿔 달고 지금 또 이렇게 이 새롭게 또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력입니다. 바로 이 세력이 뭐냐면, 자,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그 다음에 사드 철수,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북한의 지금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북한의 통일 정책은 결국 이 통일 전략이다. 저 통일 전략이 아니라 저 정의의 전쟁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전부 다 모여서 비례를 달라. 거의 뭐 일본에서 한 10몇 번까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4년 전에 2010년에 더불어시민당 만들었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이른바 당선 안정권에 원래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라 민주당의 그 밖에 있는 그런 세력도 있잖아요. 네네. 뭐 이런 세력들에게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 할당을 해줬어요. 용해인 5번, 윤미향 7번, 양이원영 9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원래 이제 민주당 몫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무슨 시민단, 좌파단체 뭐 다른 소수정당 뭐 이렇게 해갖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번에도 이제 앞번호 당선 안정권을 이렇게 준다면 저런 자들이
그러니까 제2의 윤미향, 뭐 제2의 그때는 뭐 최강욱과 김의겸은 열린민주당 별도의 그 비례정당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런 유사한 인간들, 네. 거의 간첩에 준하는 인간들이 또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어찌 나라를 이리 망치려고 합니까? 검증되지도 않은 국민의 대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우린 반드시 이번 총선에 이겨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